청년의 눈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바라보는 시간이죠. 허순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순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는 안동 산불 피해 시민대책위 출범 소식과 함께 국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지역 정치의 역할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어제부터 21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되었고 지역에서도 지금 곳곳에서 선거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민 관점에서 21대 대통령 선거 활용법을 오늘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활용법.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선거 경북 북부 지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네, 먼저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 담긴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 바로 과거, 미래, 지역. 세 가지인데요. 먼저 선거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사건을 평가하는 투표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 과거, 평가적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시대의 사회에 대한 비전, 대안을 경쟁하는 선거입니다. 어느 정당이 어느 후보자가 새로운 비전을 준비하고 있는가, 차기 정부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 이런 미래 지향적 투표가 있고 세 번째가 지역의 관점에서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을 이런 요구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그래서 과거, 미래, 지역 세 가지 키워드로 대선 기간 우리 지역민들도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대선 하면은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선거다는 그런 얘기가 많은데 오늘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준비하셨네요. 과거와 미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예, 이렇게. 자, 그럼 하나하나 알아보죠. 자, 이번 선거에 담긴 첫 번째 의미 과거.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원래 지금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2년 후에 27년 네. 3월에 있어야 될 대선이 그렇죠. 2년 당겨진 것은 작년 12월에 있었던 계엄 그리고 내란, 탄핵이라는 이런 특수한 돌발적인 상황 때문에 생긴 조기 대선의 성격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점. 그러니까 3년 전에는 0.46%의 박빙의 승부인데 0.73%? 네, 0.1% 죄송합니다. 1%가 안 되는 차이였는데 지금은 지지율 격차도 많이 나고 또 보수 진영 내부의 분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지난 정권 그리고 계엄 사태에 대한 평가가 가장 큰 변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과거의 주요 정당들의 정치적 행위를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쟁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보수 혁신, 황골탈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이런 부분이 사실 그런 중도층 표심 확보에 가장 큰 변수가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는 과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라든지 대선 기간 내내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번 대선 조기 대선이라는 그런 특성, 특히나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 그리고 특히 5개월 전에 있었던 계엄 사태, 이 내란 사태에 대한 평가, 여기에 이제 방점을 두셨군요. 과거에 대한 평가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이제 또 그 상반된 의미죠. 미래에 대한 평가. 예,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평가를 해야 되지만은 어쨌든 차기 대통령이 집권하면 5년 정도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어 가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지역 소멸 문제, 연금 개혁 문제, 의료 개혁 현안, 또 지금 기후 위기도 심각해지고 있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산불 재난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비전이 있는가? 쉽게 말해서 이들이 집권했을 때 그 정당과 후보자가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과 대안을 경쟁하는 선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우리 유권자들, 우리 지역민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정책 경쟁의 장입니다. 물론 지금 사실 그 지난주에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해프닝이라든가 정책이 중심이 되지 않고 이런
정치적인 어떤 내부 갈등 이런 문제들이 뉴스를 도배를 했는데 네.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오늘 소개할 내용이 21대 대통령 선거 선관위 초청 TV 토론의 일정과 주제가 나왔습니다. 발표가 됐죠. 네, 이 세 번의 TV 토론에 우리 지역민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이 토론회 전후해서 좀 많은 또 평가와 토론이 이어진다면은 그리고 우리 사회 비전과 경쟁에 대해서 토론하는 대선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TV 토론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일정이 벌써 나왔다고 하는데 일정이 첫 번째 TV 토론이 이제 18일에 있죠. 18일에 네. 있고 두 번째가 23일, 세 번째가 27일 맞나요? 네, 이렇게 5월 3일. 18일, 23일, 금요일, 27일 세 번의 토론회가 있는데 예. 이 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제요. 예. 네, 첫 번째 5월 18일이 경제, 그리고 두 번째가 사회 정치. 예.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순서로 갑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경제, 사회, 정치인데 예.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경제 주제가 저성장 극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 정말 우리 민생 경제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가로 트럼프 시대 통상 전략.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어떤 무역 정책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18일 일요일에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합니다. 경제. 네. 그리고 두 번째 23일 금요일에는 사회 분야거든요. 사회 갈등 극복 통합 방안이고 세부 주제가 초고령 사회 연금 개혁이라든가 의료 개혁 문제를 다루고요. 네. 특히 이번에 주목할 만한 점은 저는 방송에서 여러 번 떠들었던 바로 기후 위기. 기후 위기가 들어가요. 기후 위기가 이번에 처음으로 대선 토론 주제로 들어갔습니다. 예. 이번 경북 산불이 또 기후 위기와 또 무관치가 않고. 당연히 연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후 위기 계속 얘기를 했고 주로 기후 위기 문제를 시민단체 선에서 떠들었던 문제가 대한민국 최고 국정 지도자라면은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럼요. 이 주제로 토론하는 게 5월 23일 금요일 전 국민들에게 생중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 기후 문제, 우리 지역에 특히 농촌 농민들이 이 기후랑 떼어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27일 화요일 날 정치 분야의 주제는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입니다. 이번에 계엄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극우 세력이 막 등장한다든가 이런 극단적 정치가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극화를 해소하는 국민 통합의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날은 정치 개혁, 개헌, 선거제도 이런 얘기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외교 안보, 북한과의 관계, 그다음에 중국, 일본 또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또 국가 비전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 번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고 후보자가 4명입니다. 그렇죠. 그 정당 소속의 후보자. 우리 3명은 다 알 겁니다. 네, 근데 3명이 아니라 4명입니다. 한 명이 더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기호 1번이고요.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 이중석 후보가 3번이죠. 기호 4번이죠. 기호 4번입니다. 네. 3번이 이제 조국혁신당인데 후보를 내지 않았죠. 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 3% 이상 득표한 그 정의당과 또 진보진영 연합해서 내세운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후보까지 해서 4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번 대선에서 왜 정의당 소속은 없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정의당이 이번에 이제 민주노동당으로 이름을 바꿔서 나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정의당만의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 바깥에 좀 더 독립적인 진보나 개혁의 가치를 추구했던 노동계라든가 또 원외 정당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녹색 노동 이렇게 연합을 해서 이번에 후보를 냈습니다. 그런데 녹색당도 그럼 민주노동당? 녹색당은 민주노동당을 지지는 하지만은 그 당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전반적인 어떤 우경화 흐름에 있어서 좀 독자적인 진보 후보가 나왔다 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이렇게 4명의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주요 정책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렇군요. 3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4명이 나온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굳이 보수 진보로 나누자면은 이제 진보 둘
보수들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되겠군요. 아, 근데 또 크게 이제 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중도 보수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뭐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고 있고요. 뭐 예. 개혁신당도 좀 개혁 보수에 가깝죠. 네. 네, 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소속해 있는 녹색당은 이번에 이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뭐 지지한다. 이 정도. 네, 지지한 노동당, 뭐 녹색당 등 이런 진영에서는 민주노동당으로 지금 네,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정당 그리고 후보자 TV 토론 포함해서 이번 대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네, 먼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계엄을 옹호하거나 탄핵을 찬성하면은 이거는 뭐 대선 볼 것도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수 혁신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쟁점이고요. 보수 혁신. 어쨌든 대선은 비전에 대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 이재명만 외쳐가지고는 안 되죠. 뭐 지지율이 저는 정체될 것이라고 보고 실제로 지난주 그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해프닝 이후로 개혁신당 쪽으로 당원들도 많이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좀 젊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내정했고 네.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뭐 윤석열 대통령 제명 문제를 국민 상식에 맞게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 이번 대선만 보면 안 됩니다. 사실 이번 대선은 아무래도 지지율 격차가 크기 때문에 다음을 바라야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엄과 탄핵 국면에 머물러 있으면은 뭐 미래가 없겠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탄핵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지 않게 얼마나 혁신을 보여주는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이고 예. 반면에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국힘 지지자들 흡수해서 보수의 새로운 대안으로 나가야 되겠거든요. 예. 특히 개혁신당은 또 계엄 탄핵에 대한 입장을 분명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보수 혁신을 보여줘서 국민의힘을 대체할 수 있는 비전을 보여줘야 되고 다만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의 캐릭터 자체가 국민통합형 캐릭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인 국민통합에 대한 비전을 좀 후보자 개인의 이미지로 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네. 그 세 번째는 가장 집권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럴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은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동시에 쥐고 있기 때문에 예. 사회개혁이라는 첫 번째 과제 못지않게 국민통합이라는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 승리가 민주당만의 승리가 되면 안 되고 과거의 어떤 탄핵에 반대했던 기성 과거의 낡은 질서와의 어떤 구도라고 넓게 봐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오만한 인상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죠. 예. 겸손하지만 유능한 권력으로서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비전을 보여줘야 되고 그래야 중도층 표심도 얻어서 집권 이후에 탄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개혁이라든가 민주당도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정치개혁 비전은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압도적 승리만 외치면은 물론 국민의힘이 잘 못해서 반사이익은 계속 얻어가겠지만은 지난 대선의 경우를 비추어 봤을 때 좀 겸손한 권력 또 이런 정치개혁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중도 보수화로 가고 있고 개혁신당도 보수정당이라고 하고 있고 뭐 국민의힘은 보수와 극우 사이에서 막 헷갈려하고 있다 보니 예. 이럴수록 민주노동당은 개혁과 혁신, 민생 그 2002년에 권영길 후보가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이렇게 민생 문제를 가지고 많은 호응을 이끌었는데 예. 예를 들어 기후위기 이슈 같은 경우는 뭐 국민의힘, 민주당, 개혁신당 다 약하거든요. 네. 특히 얼마 전에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이거 공사 유찰됐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대기업이 포기해버렸어요. 아하. 근데 그래요? 이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작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권영국 후보 나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가덕도 신공항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예.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추진했고요. 윤석열 정권에서 무리하게 부산 엑스포 때문에 당겨가지고 이 공사가 지금 뭐 시작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렇게 모두 까기 해가지고 이런 비전을 논의하면은 이제 대선 기간 좀 뜨겁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민주노동당 역할이 있다. 그래서 이 4개 정당과 후보자들이 토론을 치열하게 하면 할수록 누구한테 좋냐? 바로 국민 여러분들에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 그 세 번째 의미, 예, 지역. 예, 이것도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산불 재난 극복에 대한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요구하는 대선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대선 날이 6월 3일이 지방선거 D-1년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의 결과가
지역 정치의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뭐 우리 지역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경우는 이번 선거를 과정을 통해서 좀 지역의 기득권적인 면모를 좀 벗어나고 혁신의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유권자들이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국민의힘에게 쓴소리 해야 되고 네. 또 민주당이라든가 야당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결과 이후에 좀 더 지역 정치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데 열심히 또 할 수 있도록 또 도전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 정치가 특정 정당 독점 구조가 아니라 국민의힘과 민주당, 진보당, 녹색당 등이 서로 경쟁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역 민주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민들도 누가 되는 똑같아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또 반대로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강성 지지층들 있잖아요. 네. 무조건 국민의힘, 무조건 민주당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내부 비판이 있어야 조직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번 대선을 그냥 일방적인 어떤 맹목적인 지지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정치, 우리 지역민들의 권리를 챙길 수 있도록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보죠.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